유시민 작가가 오늘 한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이 지금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바로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이현중 의원님. 네. 유시민 씨가 최근에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쓴소리,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다고 치더라도 오늘 얘기 지금 보니까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 금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봐도 이게 이제 한계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1년 된 정권에게 이제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저주를 야당도 아니고 여권에 있는 유시민 씨가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저주를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했던 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도구마, 이 검찰개혁이라는 도구마에 빠져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강성 주장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윤기 사건 등등을 통해서 보면 이제 국민들께서 저 주장 자체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또 국민들의 어떤 인권을 살피지 않는 것인가를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좀 전에 정성호 장관 보셨지만 이제 뭔가 이거는 나중에 국민들 피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여권의 움직임도 보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이제 소수화되다 보니까 그걸 끝까지 이거를 한번 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앞으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아마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소위 소수의 강경파들 지금 서영교 위원장 저는 뭐 당내 김용민 의원 등등 점점 이제 소수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윤기 사건이라는 게 점점 수사하면 할수록 이게 왜 경찰을 견제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유시민 씨가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 상황이 이제 왔기 때문에 저는 여권의 상황이 정말 이제는 거의 벼랑 끝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실패할 것이다. 본인에게도 나라에게도 좋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지라고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누굽니까?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누가 감히 이재명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합니까? 하이에나 짓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처음에 유시민 장관이 소위 재건축론 등을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했을 때만 해도 전체적인 발언의 뉘앙스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자칫하면 이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을 깔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오늘 발언의 내용 전체를 보면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 일부를 공격하고 있고 그 내용도 필연적 실패, 참혹한 결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장철민 의원 반처럼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라는 소위 저주의 언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문제 등 일부 우려되는 목소리에 대해서 스스로 풀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장관 등을 시켜서 하는 방식, 그러니까 본인은 피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직격하면서 마키아벨리식 이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냥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우려를 넘어서 잘못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지난 발언의 파장을 훨씬 넘어서는 건데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보안 수사권은 결국 수사기소 분리에 아까 여선홍 대변인 얘기처럼 검찰개혁의 구분엉선을 넘은 상태에서 제기되는 우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국민들 걱정이 최근에 장윤기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정부로서 당연히 마련해야죠. 그게 보안수사 요구권과 이 시정조치 요구권만으로 빈틈이 있다면 그거 예.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찾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사기소 분리를 절대선처럼 해놓고 1.1핵도 건드리지면 안 된다는 원칙만 해놓으면 국민들 우려 해소되지 않죠. 그냥 그 문제까지 포괄해서 논의해서 민주당이 결정하면 될 일인데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지금 중단하라는 취지의 일종의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이 진보 진영 전체에 기여해 온 역할도 크고 영향력도 크지만 지금은 문제를 잘못 짚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정 변호사님, 지금 이 문제 대단히 크게 이 비화가 되고 있으면 특히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다. 검찰을 살리려고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실패할 것이다 이 정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속보 자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민주당 의원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유시민이 이럴 수 있냐? 금도를 넘었다. 각종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저들의 싸움에 국민이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입니다. 국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이게 전당대회로 지금 드러나는 당내 헤게모니 싸움의 땔감으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권력의 칼 하나가 쥐어지는 셈이 되더라도 그래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경찰에서 한 거 검찰에서 딱히 바뀌는 거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중간중간에 기록을 보내서 검사가 계속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계속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꾸는 경우가 적었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고 알아서 조작을 하더라도 위에선 서류만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뭐 사장이 카운터 직원한테 매일매일 회계 자료 갖고 와서 본다라고 하면 이상한 행동할 엄두를 못 내니까 사고가 안 나겠죠. 근데 안 본다. 아예 볼 권한도 없다라고 하면 딴 생각들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 민주당 분들, 특히 민주당의 법률가 분들도 일하기 힘들어졌다.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저렇게 유시민, 이재명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나는 누굴 선택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말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국민에게는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전권 송치해서 리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검찰을 통제해서 검찰을 리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면 저도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경찰을 검찰이 보고 검찰을 법원이 보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내용 다 없고 실패의 길로 갈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동안 유시민 씨가 검찰 악마화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이 이랬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이랬다. 계속 뭐만 있으면 내가 이건 뭐 틀렸고 요건 잘못했고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조건 검찰 탓하다가 그 관성대로 강성 지지층은 나를 따라라. 검찰 폐지하는 게 선명성을 드러내는 길이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예. 자기 자신도 헤어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과격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